안녕하세요. 실버타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 사이의 마음이란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어렵고 가끔은 더 아프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속상해도 참고 서운해도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지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착한 시어머니로 살아온 한 여성의 기록. 내 마음을 몰라주는 며느리. 지금 시작합니다. 실버타운 라디오 드라마 내 마음을 몰라주는 며느리. 가족이기에 더 아팠던 이야기. 착한 시어머니의 기록. 저는 올해로 62입니다. 누군가 저한테 당신 인생은 어땠어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 내조하고 아들 하나 잘 키워서 결혼까지 시키고 이제는 손주도 둘이나 있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시어머니. 그게 바로 접니다.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예뻐 보였어요. 어리고 낯설고 좀 서툴러 보이니까 마음이 가더라고요. 얘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앞서서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명절 때도요. 쥐여, 내가 다 할게. 설거지며 음식이며 제가 도맡아 했어요. 며느리는 앉아서 손주 보거나 쉬게 했죠.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너도 우리 딸 같아. 어려운 거 있으면 꼭 얘기해. 그랬더니 처음엔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그 말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던지요. 아, 내가 이 집안 잘 꾸려가고 있구나. 며느리랑도 잘 지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괜히 뿌듯하고 기뻤어요. 가족끼리 모이면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손주 재롱에 다 같이 웃고 사진 찍고 뭐 먹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평화가 아주 짧은 꿈이었다는 거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말끝이 살짝 짧아졌고 어느 날부턴가는 눈도 잘 안 마주치더라고요. 손주 맡아달라고 하면 시간이 안 돼요 하는 말이 점점 잦아졌고요.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제가 부담을 준 사람처럼 되더라고요. 한 번은 손주가 열이 펄펄 나서 제가 하루 종일 안고 간호를 했거든요. 그날 밤 애를 재워놓고 며느리한테 연락했죠. 오늘 좀 많이 힘들었어. 애가 하루 종일 울고 열도 안 떨어지고 좀 걱정이네.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좀 더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 말 듣는데 숨이 턱 막혔어요. 아니, 내가 이 아이 병이라도 나게 하려고 돌봤나?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애 안고 있느라 허리 끊어질 것 같았는데 그걸 그렇게 말해야 했을까?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어요. 아, 얘는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네. 그렇게 제가 믿었던 마음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날이었어요. 며느리가 평소보다 훨씬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 급한 미팅이 생겼어요. 오늘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그럴 땐 도와줘야죠. 가족이니까 걱정 말고 얼른 다녀와. 애들은 내가 잘 볼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날 제 몸 상태가 썩 좋진 않았어요. 아침부터 두통도 있고 몸이 으슬으슬하더라고요. 하지만 손주들 얼굴 보니 다 나은 것 같았어요. 첫째는 신이 나서 할머니랑 놀자 하고 뛰어오고 둘째는 귀여워서 제 치마자락 붙잡고 웃고. 아이들이 그렇게 웃어주면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애들 보고 밥 먹이고 놀아주고 기저귀 갈고 하루가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애들 낮잠 자는 동안 간신히 앉아 있었죠. 그리고 저녁 무렵 며느리가 왔어요. 그런데 문 열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예요. 어머니, 애들 왜 이렇게 더러워요? 둘째는 손톱에때가 껴있잖아요. 그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지금 이 타이밍에 그 말부터 해야 하나요? 그날 제 옷에는 이유식이 묻고 손엔 애들 기저귀 냄새가 배어 있었고 얼굴엔 기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걸 못 봤을까요? 안 본 걸까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애들이 잘 안 자고 계속 보채서 씻기긴 했는데 좀 덜 닦였나 봐. 그랬더니 며느리가 웃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음엔 좀 더 꼼꼼히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제 온몸이 식었어요. 아, 이젠 고마움도 미안함도 없구나.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쪽이 또 툭 떨어져 나갔어요. 그날 밤 혼자 밥도 못 먹고 소파에 누웠는데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저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전화가 와도 한 번은 그냥 넘기게 되고 도움 요청해도 예전처럼 선뜻 그래 하기가 망설여졌어요. 정말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지친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말이죠. 아무리 참고 참아도 그릇이 넘치면 결국 한 방울이 문제예요. 그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걸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방울이 제겐 며느리의 그 말이었어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전화해서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여행 좀 다녀올게요. 집 좀 봐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둘이 오랜만에 시간 좀 보내나 보다 싶어서 흔쾌히 그래. 잘 다녀와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여행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친구들끼리 제주도로 놀러 간다고. 아들은 애둘 맡기고 혼자서 며느리를 공항에 데려다 줬더라고요. 그 얘기를 손주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비행기 타러 갔어요. 하면서요. 순간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여행도 일도 아니고 그냥 놀러 간 거였어요.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죠. 그냥 정직하게 어머니, 저 친구들이랑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애들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속은 쓰려도 이해는 했을 거예요. 근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마 몰래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뭘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왜 대놓고 말을 못한 걸까요? 그날 저녁 아들이 와서 아이들 데려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며느리가 좀 예민하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말아줘요. 그 말에 진짜 내가 몇십 년 모은 인내심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예민하다고요? 예민한 사람은 그렇게 무심하게 행동하고 거짓말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게 예민한 겁니까? 그건 그냥 이기적인 거예요. 제가 그날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힘들다. 이건 너무하잖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정말 지친다.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확신이 들었어요. 이 집에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구나. 그제야 실감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이젠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고마움도 배려도
이해도 바라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서운하단 말도, 속상하단 말도, 아프단 말도 다 삼키기로 했어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아들도 제가 변한 걸 느꼈겠죠. 예전 같았으면 전화 오자마자 달려가고 밥 한 그릇이라도 싸줬는데 이젠 물어보면 바빠서 힘들다라고 말했어요. 진짜 바빠서가 아니라 이제 더는 힘을 쏟고 싶지 않았어요. 손주들 보러 오라고 해도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말 한마디로 선을 그었죠. 며느리는 처음엔 별말 없더니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갑자기 너무 달라지셨어요. 그 말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달라진 건 나야? 처음부터 달라졌던 건 당신이었는데 나는 그걸 참아왔던 거고 그렇게 조용한 전쟁 같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언제나 예상치 못한 쪽에서 터지잖아요. 며느리 회사에 문제가 생겼대요. 프로젝트 책임자로 일하다가 뭔가 실수가 있었는지 회의에서 크게 질책도 받고 본부장한테 호출까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아들이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봐줄 수 있어. 걔가 좀 힘든 시기라. 그 말을 듣는데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애들을 안 봐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상황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힘든 건 안다. 애들도 소중하지. 근데 지금까지 나도 힘들었다는 걸 너희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니? 그 말에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만히 있다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러 왔던 게 순간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그날 저는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며느리는 그동안 항상 자신감 넘치고 똑 부러지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알아서 하고 도움 필요 없어 보이고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죠. 겉으로는요. 그런데요. 사람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죠. 진짜 힘든 순간이 오면 결국 찾게 되는 건 결국 의지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더라고요. 며느리 회사에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평가가 안 좋고 승진이 물거품이 됐대요. 그러면서 집안 살림도 육아도 모두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죠.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했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애들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엄마, 얘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며칠만이라도 같이 있어줄 수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가 조용히 고개 숙인 채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런 얼굴 봤어요. 불안하고 지치고 어디 기대고 싶은 얼굴. 그제야 깨달았겠죠. 세상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며느리가 제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땐 왜 그렇게 굴었나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죠. 나 원래 너한테 뭐 바라지 않았어. 그저 사람이면 사람답게 마음 주고받으면서 살고 싶었던 거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마 자존심 내려놓고 울어본 게 오랜만이었겠죠. 그 순간, 아, 이제 내가 말할 차례구나. 이 집안의 중심을 내가 다시 잡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건 아닐 거예요. 이젠 나도 나를 아끼기로 했으니까요. 가족이든 뭐든 서로를 존중할 때에만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제서야 며느리도 아들도 조금은 달라진 눈으로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어요. 사람이 참 마음이라는 게 한 번 부서지면 다시 붙이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누군가가 손 내밀어주면 그게 다시 시작이 되기도 하죠. 며느리와 제가 그렇게 다시 마주 앉았어요. 서로 오해했던 시간, 상처 줬던 말들, 그걸 하나하나 꺼내놓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 후로 며느리는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작은 일에도 어머니, 이거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고 무언가 부탁할 땐 늘 감사해요라는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참 사람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아들, 그 애도 이제야 조금 철이 들었나 봐요. 엄마, 요즘 며느리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게 물을 땐 괜히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 조금은.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아들도 알았겠죠. 많이 바뀐 것도 아니고 완벽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이제야 서로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니까요. 요즘은 손주들이 저를 보면 달려와 안겨요. 며느리도 제 생신 때 직접 케이크를 만들었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제가 조금씩 보답할게요. 그 말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바란 건 그거였어요. 고마움을 바라지도 않았고 대단한 존경을 바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당신도 가족이에요라는 마음 하나. 그게 그렇게 어려웠던 걸까요? 이제야 제 자리를 되찾은 기분이에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나는 이제 희생만 하는 엄마도 아니고 불쌍한 시어머니도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 당당하게 나를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지금의 나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려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나에겐 해피엔딩이에요. 이제는 돌아보면 그래요. 가족이란 게 꼭 피를 나눴다고 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을 나누려고 노력하면 그건 또 다른 의미의 가족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겪은 이 시간들이 누군가의 마음에도 닿을 수 있다면, 그리고 혹시 지금 저처럼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세상 모든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서 꽤나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서로를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말 한마디를 조금 더 곱게 건네보세요. 그게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